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 지식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TM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TM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3단계 가치 더하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클로징 네 번째 클로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번, 2번은 무엇이었나 잘 더듬어 보면은요. 첫 번째는 인사학인데요. 매력적인 자기소개, 인사하고 매력적인 자기소개였어요. 인사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뭐 이런 방법 다 좋겠죠. 그리고 매력적인 자기소개는 저는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김기련 팀장입니다. 이것도 좋고요. 아니면 저는 롯데건설이 건설하는 지식산업센터 VIP 전문팀장 김규련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롯데건설이 건설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전문 컨설턴트 김규련 팀장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좋겠죠. 여튼 자기 앞에 아름다운 매력적인 그런 전문적인 수식어를 붙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칭찬하기예요. 상대방에 대한 칭찬하기는 상대방의 회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연구를 하였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칭찬입니다. 대표님네 회사의 뭐뭐뭐뭐는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써봤는데 굉장하더라고요. 정말 대표님 훌륭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회사에 대해서 칭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막디비를 가지고 개인한테 전화할 때는 그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2번을 빼도 좋죠. 자, 이번에는 3번 가치 더하기입니다.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한 가치를 더하는 건데요.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식산업센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말 공장 또는 사무실, 지식산업센터죠. 두 번째는 기숙사, 세 번째는 상업시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걸 먼저 정하셔야 돼요. 저는 기숙사보다도 상업시설보다도 지식산업센터, 즉 공장과 사무실을 제일 선호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현장에 들어갈 때는 꼭 지식산업센터를 팔 수 있는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팀도 여러 팀이 있잖아요. 지식산업센터 팀, 기숙사 팀, 상업시설 팀 이렇게 있는데요. 기숙사 팀보다도 지식산업센터 팀, 그리고 상업시설 팀보다도 기식산업센터 팀이 항상 굉장한 수익을 거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어필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땡기는 그런 물건이 있잖아요. 기숙사가 땡기면 기숙사, 그 다음 상업시설이 땡기면 상업시설, 그 다음 지식산업센터가 땡기면 지식산업센터. 그런데 저는 가장 땡기는 것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으로 치면 상업시설이나 아니면 지식산업센터가 제일 비싸요. 기숙사는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가격의 면에서 제일 비싸기 때문에 선호하기도 하지만요. 두 번째는 정부 자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식산업센터예요. 지식산업센터는 8, 90% 융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기숙사는 6, 70%밖에 안 나와요. 상업시설은 50%밖에 안 나와요. 그럼 기숙사는 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익률이 없어요. 그리고 수익률이 적어요. 그리고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보통 1억 4천, 1억 5천이니까 제가 하나를 팔더라도 별로 수수료가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하나를 팔더라도 보통 4억, 5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를 사는 사람들은 딱 한 칸을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샀다 하면 두 칸, 세 칸. 또 엄청 큰 회사들은 대부분 100평, 200평 이렇게 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같은 말을 해서 물건을 팔더라도 수익이 더 많이 나죠. 그리고 일단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게 많으니까 융자도 많이 해주고 저리로 해주니까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익이고요. 그리고 들어오시는 사장님도 이익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익이에요. 왜냐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내 돈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은 또 올라요. 가격이 지식산업센터는 오릅니다. 매년 분양가가 오르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할 때만 해도 500만 원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분양하고 있는 게 700만 원대예요. 그리고 앞으로 예정 중인 데가 있는데요. 거긴 또 800만 원대예요. 이렇게 매년 100만 원씩 올라가다 보면은요. 맨 처음에 제가 분양을 해드린 분은 정말 몇 년 지나면 수익이 엄청나요. 프리미엄, 가치 상승. 그것 때문에도 가격이 올라가고요. 아니면 임대료도 또 받으니까 임대료에 대해서도 수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선호하고 제가 선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물건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자신 있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 이걸 살까 말까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돈이 있으면 반드시 이걸 투자를 해요. 그런 물건을 저는 팝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옆에 테크트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분양하는 모든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최고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전화를 하든 고객이 와서 설명을 하든 완전히 제가 아주 취해가지고 아주 자신감 있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가치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지 가치를 더합니다. 제가 사실 학교에서 30년 동안 있었고 아이들을 30년 이상 가르쳤는데도요. 배움을 항상 갈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러 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TM 영업도 배웠지만요. 또 영업에 대해서 배우러 다니는데요. 안대장 TV라고 있어요. 제가 그 안대장님한테 지금도 배우고 있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분 그 유튜브를 봤는데요. 유튜브에서뿐만 아니라 원래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지금 세 번째로 말하는 가치 더하기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 저도 직원이 있고 그 안대장님도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하면서 오늘 수고했어 라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을 집에 갈 때 이렇게 딱 고생했어요 이러면서 뭐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어요 하고 주는 것과 그냥 딱 집어 던지면서 고생했어 일당이야 하고 딱 땅바닥에 집어 던지는 거 이게 정말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포장해서 주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정말 좋은 물건인데 이걸 어떻게 포장해서 파느냐. 수원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예요. 뭐 그냥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파는 것보다 정말 제가 갖고 있는 물건을 굉장히 예쁘게 포장을 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포장을 하려면 얘의 장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수원 영통 테크트리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정말 장점이 많은데 너무 여러 가지를 말하면 안 되니까 딱 3가지만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은요. 이게 삼성전자 바로 본사 옆에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 옆에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기업체는 뭐 힘드네, 문 닫네 뭐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삼성전자 옆에 있는 기업들은요. 그래도 다른 기업보다 튼튼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옆에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있으면요. 삼성전자에서 그래도 무언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아니면 무언가를 받아서 수출하는 그런 회사가 오기 때문에 여기는 임대가 나가요. 그리고 임대가 나갈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들어오는 사장님들이라면 장사가 잘 돼요. 수출이 잘 돼요. 왜? 삼성전자가 옆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삼성전자. 무조건 삼성전자를 팔아야 돼요. 삼성전자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삼성전자 옆에 있어서 먹고 살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삼성전자 옆에 있기 때문에 임대가 나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삼성전자 옆에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디지털시티, 삼성전자 바로 본사 옆에 있는 디지털시티 내에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걸 어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롯데건설이라는 걸 어필합니다. 삼성, 롯데, 현대 뭐 이런 거 알아주잖아요. 뭐 SK 여기도 알아주지만 하여튼 알아주잖아요. LG도 알아주나요? 하여튼 이렇게 우리나라의 10대 그룹을 대라 하면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롯데가 123층 빌딩도 만들었죠. 저는 거기 한 3번은 가봤는데요. 이렇게 롯데건설이 얼마나 튼튼하게 건물을 지는지 그걸 어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브랜드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건설사 어디가 졌어요? 이름 없는 듣보잡이 졌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거 어디서 지금, 그 회사가 뭐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롯데건설이죠요? 그러면, 롯데건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있게 브랜드 네임을 말합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니까, 롯데건설이 책임 시공하니까 이건 정말 나중에라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파트든 지식산업센터든 중요한 게 뭐냐면 역세권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식산업센터는 원래는 공장이었던 것이 차츰차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용 공장 이렇게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철역 옆에 있기가 정말 드물어요. 다른 것도 뭐 지식산업센터 전철역 옆에 있는 게 있는데요. 걔네들은요, 제조형이 아니에요. 그냥 사무실입니다. 제조형인데 이렇게 전철역 옆에 있다. 그거 굉장히 드뭅니다. 여기는 수원의 삼성전자 본사 옆에 있으면서도요, 역세권이에요. 역에서 정말 메탄건선역, 분당선인데요. 메탄건선역까지는 걸어서 남자들 빠른 걸음으로는 5분, 저 같은 걸음으로는 10분이에요. 10분. 그리고요, 또 망포역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걸음으로는 10분. 이렇게 걸어가면은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10분 정도는요, 지식산업센터에서는 굉장히 역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거의 찾아보시면 다 알겠지만 역에서 가까운 지식산업센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새 건물을 좋아해요. 지금 새 건물인데 내년 11월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완전 새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자, 역세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 옆에 있는 그런 회사들은요,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요, 굉장히 거대한 회사들이 들어옵니다. 정말 제가 기흥의 테라타워도 정말 임대까지 지금 나들었다고 했는데 정말 큰 회사가 들어옵니다. 거의 진짜 3, 4층을 다 쓰는 그런 회사가 들어와요. 3, 4층을 다 쓰면요,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런 회사가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테크트리도 내가 알기로는 정말 3, 4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 4층을 다 들어오는 그런 거대한 회사들이 들어오는 그런 회사들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직원들은 역세권이어야 정말 선호합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차를 갖고 다니는 그런 구조라면 좋겠지만 아직 나이 어린 직원들은요, 차를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전철을 타고 다니거나 버스를 타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6층까지 제조형인데 이런데 역세권인 경우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역세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렇게 가치를 세 가지를 더하는데 이것은 가치가 없는 가치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걸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예쁘게 꽃으로 포장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냥 꽃을 휙 주면서 포장도 안 하고 주는 거랑 예쁘게 포장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직원한테 돈 10만 원을 주더라도 휙 던져주는 거랑 예쁘게 말하면서 주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고객들한테 세 번째는 말을 해줍니다. 대표님, 이것은 세 가지가 좋은데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 본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대기업 옆에서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옆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고요. 그래서 대기업 옆에 있기 때문에 임대가 잘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표님, 이것이 바로 롯데라는 건설이 책임 시공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브랜드를 좋아하잖아요. 브랜드를 좋아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왜 가격이 올라갈까요? 브랜드가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멋있게 짓거나 아니면 튼튼하게 짓거나 뭔가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역세권에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 직원들을 둬야 되는데요. 그 직원들은요, 교통이 멀면 잘 출퇴근 안 하려고 합니다. 인재가 엄청 중요한 건 아시죠? 요즘에는 정말 4차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인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달라지는데요. 이 인재를 잘 모시려면은요, 완전 그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역세권 아니면 정말 사람 모시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10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세권이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중에는 역세권인 데가 정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영통 테크트리는 좋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찾아보시면 이렇게 좋은 지식산업센터는 정말 찾기 힘드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은 그렇습니까? 그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더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 잡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왜 우리가 전화를 하겠습니까? 약속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속 잡기를 하는데요. 대표님, 그러면 현장도 보시고요. 홍보관에 오셔서 이것저것 설명을 들으시려면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겠어요. 대표님, 5억이나 되는 물건인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듣고 사실 수는 없고요. 직접 현장에 오셔서 현장도 보시고 가격도 층마다 다르고요. 위치마다 다르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이 고객님하고 잘 맞는지 한번 와서 직접 브리핑을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님, 금요일 날 3시 어떻습니까? 하고 딱 날짜를 지정해서 말씀을 하면은 그분들은 저 3시에 금요일 날 약속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그때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거나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날은 좀 바쁜데요. 라고 말한 그러면 고객님, 토요일 날 3시는 어떻습니까? 라고 딱 집어서 시간을 얘기를 하면 그래야 가부간에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정말 바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약속을 잡고요. 그런데 정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V표를 했다가 다음에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적었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저항 극복, 저항을 할 경우에 극복하는 방법, 저항 극복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지금 좀 바쁜데요. 자료 먼저 보내주시겠어요? 이렇게 고객이 말을 할 때 저항 극복에 전환 기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M을 할 때는 정말 제 마음대로 막 했기 때문에 그냥 고지고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TM 영업 수업을 한 다음에 좀 더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TM을 가르쳐 주신 분은요, 박주민 선생님이라고요. 제가 그분의 유튜브 계정을 찾으면 요 밑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분한테 배운 건데요. 그분은 이렇게 분양 상담사에 대한 그런 TM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아주 전반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삼성전자 아니면 롯데건설 이런 회사에 가셔서 직접 TM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대장 TV를 또 구독하시면 영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링크는 2가지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냥 안대장 TV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주민 TV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